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된 주요 내용들 소개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전략을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으로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최호성 과장과 함께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경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장 전략을 세워보는 키포인트도 함께합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의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돼 전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중 있을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단기 유동성이 짙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1.20% 하락하면서 1960선에서 밀려났는데요. 195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닷새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역시 1191억 원 매도에 동반하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1401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7개월 만에 540선을 돌파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증권시장이 주춤한 사이 중소형주들에게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하락하면서 53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0억 원, 외국인이 160억 원, 반면 개인은 185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의 경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20전 오르면서 1113원 9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53% 하락하면서 135만 1,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엿새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21%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0.84%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66%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 하락, 현대중공업 역시 1%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2.13% 빠지면서 주당 8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60% 하락하면서 26,250원에 거래 중인데요. 한국전력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주분 블록딜 매각 소식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91% 하락하면서 23,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인데요. 셀트리온이 0.18% 약보합세, 파라다이스는 2% 이상 하락하면서 19,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도 2%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M이 1.80% 하락하면서 65,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14%, CJENM이 2.95%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눈에 띕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3.54% 하락하면서 5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 주가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94% 상승하면서 16만 1,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GS 역시 1.39% 상승하면서 65,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주요 은행주들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이 2.36%, 신한지주가 2.13%, 하나금융지주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환은행이 0.95%, 약 보합세를 이어가며 8,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증권주들이 코스피 지수가 1950선에서 밀려나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2% 이상 하락한 모습, 우리투자증권 역시 2%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1.82% 빠지면서 주당 6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2.75% 하락하면서 3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철도 관련주들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대륙철도 공약에 힘입어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아TI가 11.24%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생명전기 14.87% 급등하면서 6,4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특수건설 역시 3.85% 상승, 울트라건설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북방 농업혁명 사업을 언급한 후 농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가 14.68% 상한가 이어가고 있고요. 조비 역시 12.36% 상승하면서 14,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효성 OMB도 8% 이상의 상승세, 영남제분도 5%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싸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어 일명 싸이주라고 불리는 DI가 이상 급등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는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에도 나흘째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7.86% 급등하면서 9,3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바리손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팡 시리즈에 힘입어 여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지금 현재 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상세하게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금융거래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지요? EU에서 이제 금융거래세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좀 나왔었고요.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이제 11개국이 도입에 합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나라는 그 영국과 스웨덴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주식하고 채권에서는 0.1%를 부여하고 파생상품에서는 0.01%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년 세수가 한 56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수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긴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우려감을 표명을 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웨덴의 그 보르크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매우 위험한 세금이다라고 하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로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 것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장에는 악영향이 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라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 진행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만기가 돌아오는 이달 말에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을 연장치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이 통화수합 체결액이 13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네. 독도 문제로 이 팽팽해진 갈등이 경제관계로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네.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당연히 알아봐야죠.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먼저 말한 건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먼저 그 통화수합
투스왑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요구를 하면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우리나라 돈을 갖다 맡기고 그 달러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번지고 있을 때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또 중국과도 또 일본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갖다 썼지만 일본에서는 크게 갖다 쓰질 않았고 이로 인해서 뭐 시장이 흔들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겠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번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외환보유고도 약 한 3,220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나은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 통화수합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적인 요소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듯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면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심리가 시장에 팽배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잠시 제거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인 것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재료지만 시장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에 관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시장의 모습인데요. 네. 선물이나 옵션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이익 구조를 보면 2018포인트가 넘어가야 수익이 좀 커지거든요. 물론 기관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면 좀 이익이 있는데 미국이 하락하면서 오늘 좀 하락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0까지 가려면 지금 굉장히 멀죠. 만약 오늘 하락폭을 다 되돌린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포지션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만 해도 포지션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누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의지가 있다면 특히 선물에서 누적 매도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실제로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누적 매도는 오늘 그 2,700개 포함해서 약 한 4,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봐가지고는 하방 포지션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 그 현물을 들어온 시점으로 봤을 때는 1950 전후로 해서 들어온 금액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다면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하고 오히려 오늘의 종가는 거의 주가를 다 되돌리고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성 없고요. 상승 배팅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록 좀 주가 상황이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좀 상승 쪽에 베팅을 해보라 이런 조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더 기운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은데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 9월 13일 날 버냉키가 썼었던 QE3 그때 이제 갭장을 전부 다 갭을 메우는 일단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무너지면은 사실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번 주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포지션, 결국 옵션 만기일 날을 앞두고서 미국장이 그동안에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증시가 계속 박스권에 갇혔던 것은 이 만기일 지수의 어떤 메이저들의 포지션 이익 극대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른 것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257 옵션 시장에서만 보면 콜이 미결이 지금 12,000개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등가 기준입니다. 거의 왜냐면 코스피 200이 256.45이기 때문에 257 또 푸승 보면은 미결이 아침에 줄어들다가 한 2,00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결이 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는데요. 결국엔 매도 포지션은 프리미엄을
써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콜 미결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 좀 더 하방 쪽으로 사실 본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따가 오후 들어서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별 수급 상황은 사실 외국인이 300억 현물 시장에서 그다지 많이 던지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880억, 어제 수박 콘텐코로 베이시스가 마감했는데 오늘 선물지수가 개파락을 하면서 결국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여파로 기간이 총 1,300억 정도를 벌써 아침 1시간 만에 던지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지금 사거래일째 거의 사고 있는데요. 1,500억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밤사이 상품 시장은 사실 유가가 3% 이상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들은 GS나 SK이노베이션은 반발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급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만 몰려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부분적으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LG그룹주 중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내외로 좀 빠지는 모습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오늘 사실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하락이 좀 깊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543을 넘었었죠. 오늘 543 깨졌고요. 외국인이 어제 매수를 했고 기관도 했는데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가 좀 깊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은 소폭 매도를 일단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산 거에 대비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나 엔터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 최근에 올라오면서 결국엔 기관이 차익 실현을 계속 내뱉었는데요. 단기 조정일지 좀 여기서 털고 갈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입니다. 내일이구나. 뭐 하루 전에 변동성 좀 먹어볼까? 오늘 풋옵션만 외국인이 70억을 사는데요. 갭락을 했는데도 풋옵션을 사서 어쨌든 풋옵션 풀이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내가 위주로 좀 많이 사는 모습이 내일까지 이렇게 되면 옵션 만기에 좀 더 하방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은요 월요일 시장에서 콜을 샀었고요, 화요일 시장에서 풋을 샀었고 이제 장 마감 전에 거의 다 청산을 했었습니다. 둘 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았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응은 콜옵션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또 많이 좋고 내일 만기일인데 아침부터 콜옵션을 좀 샀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내일 앞두고서 많이 사는 모습은 아닌데요. 역시 오늘도 시장 반대로 일단 전략을 세우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 옵션 시장을 만기주에 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계속 연속되고 있고 우린 코스닥만이 살 길이다. 오늘 코스닥도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간은 코스닥에서 주체적인 매매를 할 뿐이지 코스피는 거의 기계 물량, 프로그램 물량 말고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하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14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계속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다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를 많이 시키지 않았나. 투신권이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힘겨워하실 텐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같은 사례가 발생할까봐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를 권유를 안 드렸습니다.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들, 엔터주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많이 하락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제 사신 분은 또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이고요. 지금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요. 결국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전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또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지표, OECD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이런 매도세는 사실 이런 IMF 이런 국제적인 어떤 기관들의 그런 경제 전망 하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보고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외국인 수급이 사실 이렇게 불안하게 가면은 좀 전략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물을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니고 9월달 어쨌든 8월달 외국인이 산 물량이 사실 정리가 아직 안 된 입장에서 일단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좀 왜곡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옵션 만기일이 내일 코앞이고요.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지금 오늘 내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달 그리고 9월달 옵션이랑 선물 옵션 컷오프 유증될 때 콜옵션 쪽에서 상방 쪽에서 상당히 큰 이제 수익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올렸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물 10월물은 상당히 좀 하방 쪽으로 사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만기가 끝나고 사실 지금 코스피 차트가 오늘 좀 오후장에 밀어 올려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못 밀어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QE3 이후에 갭을 메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면 내일 한번 하락이 60일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60일선까지 오게 되면은 지수 하락폭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들 결국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졌지만 저는 저가주 매수는 분명히 계속돼야 된다고 보지만 오늘은 하루는 좀 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얘기 좀 오늘 추가로 드리면은요. 단타가 안 되면 길게 보면서 그렇게 좀 신성장 스토리가 가능한 종목들,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나 어쨌든 엔터주들이 그런 가능성이 열리면서 계속 오른 거고요. 지금은 바이오주 중에 좀 성장성이 부각되고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매집하는 그런 뭐 에스테파마나 뭐 바이레무 애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투자 기관 같은 데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같은 거에서 좀 잘 찾아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오늘 1.8% 하락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134만 8천 원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 분은 체감지수가 제가 보기엔 2,300에서 2,500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나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감지수가 제가 보기에는 1,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1,950인데요. 정말 양극화 현상이 올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거는 이 미국발 QE3 그리고 유럽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체감지수가 낮았던 개인 투자가들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최근에 좀 고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나니까 저도 좀 답답스러운 국면은 있지만 현물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집한 걸 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적인 면이 원화 강세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은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사고 있다는 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양적 완화의 수혜주들 그리고 유가주들 지금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유주들 얼마나 쌉니까? GS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도 완벽합니다. 뭐 GS 리테일 최근에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정유 쪽에만 치중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매집을 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단기적인 마음은 분명히 불편하실 거라 저도 좀 공감은 되는 바이고 저도 좀 답답스러운 국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 이렇게 되면 또 1800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을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만기일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수급 변화나 시장의 지수 방향이 다시 좀 틀어졌으면 일단 하는 분석으로 일단 가는 방향으로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위축될 필요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박성일 연구는 지수 조정 시에 코스닥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에 경계하자 정용훈 팀장은 조정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의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최희용 대리 현금 비중 확대와 관망 자세 유지를 말했고요. 정재현 실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반도체 장비와 전자결제 수혜주를 박성일 연구원이, 박소영 대리는 홈쇼핑 화장품, 정영훈 팀장 음식료, 최희용 바이오, 정재훈 제약 바이오 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영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소폭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뭐 당분간 시장은 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 증시를 비롯해서 뭐 대부분 유럽 증시가 다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역시 뭐 세계 경기 지금 개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지금 이런 경기 우려감에 좀 지수가 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리고 또한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좀 전망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난 2주 동안 지금 발표됐던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예상치를 보자면 지금 대부분의 뭐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수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100원 선을 밑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도 예상될 수 있고 지금 뭐 국내 뭐 수출 기업들의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과연 이제 1,100원을 하회하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금일 같은 경우도 소폭이나마 지금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시점 1950포인트 내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금 1950포인트라는 지금 지수대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지금 QE3 이후에 이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갭을 좀 메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이제 1950선을 중심으로 이제 어느 방향성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조정 장세 속에 중소형주 강세 예상을 말씀을 하셨고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두자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우선 뭐 지금 시점에서 역시 지금 이제 대형주 중심의 이제 장세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특히 뭐 그 중에서 좀 음식료 업종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이 짙은 좀 소비 관련 이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뭐 농심이라든가 빙그레 이러한 종목군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지금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농심이나 뭐 빙그레 이러한 음식료 업종의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 상황인 만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음식료 업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은 역시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골라봤는데요. 바로 그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뭐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과 논란을 피할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전일에 이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BTP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OTP에다가 이제 지문 인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크고요. 무엇보다 지금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기존의 그 지문인식 기업인 그 어센텍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삼성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바로 이제 크루셜텍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향 매출이 상당히 좀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전방 산업의 호황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계속해서 좀 모바일향 좀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향후에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느 정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선침해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될 만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1,000원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난번 뭐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라면 한 13,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루셜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잇는 이슈 정보학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잼의 최호선 과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시죠. 예,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달 연례 협의 최종 보고에서 발표한 3%보다 0.3%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올해 성장 전망을 2.5% 낮췄고 다른 경제연구기관들도 2%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단 IMF마저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는 또 한국은행도 11일 있을 수정 경제 전망에서 2% 경제 성장률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성장 공포가 좀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제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는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하면서 올해 마감을 2달 앞두고 이제 우울한 전망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단 좀 낮췄습니다. 여기에 또 보태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도 올해 3.3%에서 내년 3.6%로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 그러니까 3.5%, 내년 3.9%에 비해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미국의 재정 절벽 방지책 합의 등을 전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가 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좀 경제 성장률을 낮췄고요. 그래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을 17%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보다 0.1% 떨어진 1.3%, 신흥국 개발 도상국 그 전망치는 7월보다 0.3% 떨어진 5.3%로 이제 각각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IMF의 전망은 이제 선진국의 경우 지난달 6일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고용과 소비 회복세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은 대내외 수요 약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로존 위기 해결책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추가 재정 긴축에 따른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재정 절벽 방지와 정부 부채 상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전 세계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재정 절벽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면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로존 차원에서 은행 감독체계 단일화, 법유럽 예금 보장 시스템, 은행 회생 메커니즘의 도입 등 재정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좀 시급히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일단 그 긴축 재정 정책이 당분간 불가피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에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실제 그 가계 기업의 금융 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통화 정책의 이제 전달 용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좀 밝혔는데 이렇게 길게 이제 IMF가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기존 통화 정책은 하방 리스크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잘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IMF의 세계 경기 전망과 각국 전망 예측치가 항상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점은 과거 데이터에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IMF의 전망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정책을 준비하는 정책 입안자와 지도자들한테 우울한 전망대로 되지 않도록 지혜를 요구하는 압력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다음 주면 10월 중순이면서도 3분기 실적 발표와 내년 증시 전망이 나올 예정인데 이런 정책 전망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실적 전망과 증시 전망이 어떤 의견이 나오는데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제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공동 평가 지수가 함께 경고를 했네요. 예. 글로벌 경제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제 회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이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동 평가 지수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일단 8일날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브루킹스 공동으로 한국 등을 포함한 주요 20개국과 이제 신흥경제국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타이거 지수를 평가한 결과 세계 경제 회상의 기반이 일단 사라지고 있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에스와르 프라사드 브루킹스 연구소 교수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이 정치적 갈등과 정책 부족, 재정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국 정부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있다. 영어로는 온더 로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멀지 않아 다시 한번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제 타이거 지수를 토대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통적 비전통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만 그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역부족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현재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 주택 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의 교착 상태로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 이후 미 경제가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의견은 이제 실제 미국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 전망도 이제 어둡기 때문에 더욱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렵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9일 알코아의 실적 발표 시작되는 이제 그 미국의 3, 4분기 어닝 시즌이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최악으로 기록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뉴욕 증시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1년 전에 비해서 2.6% 하락할 거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내용은 이제 불과 3개월 전 월가가 이제 3, 4분기 실적이 1.9%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확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두 달여 앞두고 이제 올해 기업들의 기업 실적 악화 예측되고 경기 부양책이 당초 예상치보다 효과가 낮아지는 점이 언론과 이제 경제 연구소들의 이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이제 외신들의 이제 내용을 좀 종합해 보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전망을 해보면. 지수는 일단은 금융위기 전 고점 근처 2,00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으면 좀 주시해야 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 흐름의 종합지수 차트 향후 흐름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 좀 보고 있고요. 전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좀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저우은행장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우 행장은 중국 금융잡지 기공을 통해서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개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제 금융위기 등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금융개혁과 경제성장을 지원을 위한 임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으로 배경을 보면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4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여전히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인민은행이 이제 추석 휴일을 앞두고 9일날 역 RP 거래를 통해서 2,650억 위안, 우리 돈은 47조 7천억 원을 금융시장에 공급을 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 환매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환매체, 그러니까 RP와는 다르고 반대로 자금 공유자가 특정 가격에 정해진 이자를 부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할 것을 약정하고 증권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약정에는 이제 사전에 특정한 기능을 정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종종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국은 그만큼 이제 유동성 경색과 경기 하방 압력
을 정치 당국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준율 인상 소식이 향후 시진핑식 경제 정책 제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국 관련주에 주목해야 할 4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쪽 소식도 정리해봐야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이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6% 하락한 2114.0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견조한 움직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선이 강한 눌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100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2100선에서의 지지가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해관 총수에서는 무역 흑자가 240억 위안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무역 흑자의 감소가 시장에서의 좀 부담을 나타낼 것이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의 에서는 이제 경기 하락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중국 중앙은행장의 이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경기 하락 부담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과 경기 부양 과제가 매우 크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농업은행에서는 10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 증시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경우에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쪽 분위기를 우성재 팀장이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 표현해 주십시오. 예, 실적이 기본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장 오랜만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은 미리 좀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Q3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지수를 좀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국엔 기본에 충실해지는 것이 세상에 이치듯이 주식시장 역시나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지난 2009년 말 이후 최악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1분기 연속 증가 이후 첫 감소세로 3개월 전 전망치인 1.9%보다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3분기 시작하며 상장사의 71% 정도가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었는데 지금 그보다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어떤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느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소수의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은 그 소수 종목엔 예년보다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들려주시죠. 예, 먼저 코스닥 시장에 이상 징후가 좀 발견됐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매일 오르던 코스닥 대장주들 장중에 8% 가까운 수익을 오전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차츰 빠지면서 종가에는 모조리 보합권 내지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강력한 차익 매물 때문인데요. 한간에는 기관 투자자들과 펀드 운용 매니저들이 대형주에 돈이 돌지 않자 투자 성과를 좀 돋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코스닥 일부 종목에 좀 집중을 했고 이로 인한 성과가 좀 가시화되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에는 주식에 돈이 쏠리는 부분은 당연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차익 실현이라는 이상 징후가 보인 만큼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에 맞춰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Q3에 대한 언급하고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동향을 말씀드렸었는데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연말을 겨냥해서 하방에 베팅을 좀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헤지펀드가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분명히 하방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버스를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큰 폭의 수익보다는 계좌 내 현금 보유보단 좀 더 공격적이고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처럼 실적 우려감이 큰 시기에는 한 20% 정도 계좌에 편입시켜 보신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실적 기대감이 갖고 있는 CTC 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 상승 모멘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름형 발기 부전제 치료제와 경구용 조루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 치료염제, 또 넥시움 계량 신약에 대한 유럽 허가 및 세계 최초 복합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동물 의약품 부분에서 사료첨가 호재제인 CTC 자임의 브라질, 중국 판매를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서 매출 발생과 내년 2분기부터는 미국에서 추가적인 판매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현재 CTC 자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 사료첨가 효소제인 CTC 자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사료첨가 효소제인 베타나냐제를 생산하는 곳을 동사를 포함해서 딱 두 곳뿐으로서 이 CTC 자임에 대한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좀 굉장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꺾이긴 했지만서도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키워드 자체가 이 사료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일단 좀 소폭의 매수를 해봐도 좋아 보이는 부분이겠습니다. 매수가는 23,3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2,2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격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우상향으로 꺾임이 없이 올라간 듯하게 보이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직접 매매를 좀 해보신다면은 장중에 등락폭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매 시 좀 조정을 보이신다면 그때를 매수 시점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상향을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차트들 중에서 특징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부분 좀 차익 시점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이 필름형 발기 부전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까지 좀 그 실적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겨울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전통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이제 강세장이 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CTC 바이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으면 2달 전에 가까운 친구가 이거 사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재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0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시간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 시장 상황 지금은 안 좋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